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토요일날 잘들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 밖에 놀러 갔다 왔다가 또 앉아가지고 우리 촛불 집회 좀 구경하다가요. 자, 이제 다시 열었습니다. 뭘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눈으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를 강의를 좀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불확실성 이야기를 할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아파오네요. 머리가 아파.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사실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만 해석을 하자면 그냥 뭐 10분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주식의 불확실성이 어떤 것인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돈 엄청 날리고 나서 후회하는 게 아니고, 돈 날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게 설명을 할까, 제가 한 20분 동안 고민을 좀 해봤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두들겨 맞아 본 분도 있고, 우리 카페 회원들 중에서는 이제 앞으로 두들겨 맞을 예정인 사람도 있고, 현재 두들겨 맞은 사람도 있고, 세 가지 종류 사람이 있는데, 현재 두들겨 맞은 사람들은 기운이 없지, 그죠? 예, 깡통 차면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깡통 차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깡통을 차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요.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절망, 좌절, 불행, 이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쉬어야 될 거고, 두들겨 맞아 본 분들은 이제 우리 쇠도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단단해지듯이, 아마 여러 번 두들겨 맞아 본 분들은 좀 마음이 단단해져 있을 겁니다. 원래 성공이라는 거는요, 7.8기라 말했듯이 10번 20번 넘어져 봐야 됩니다. 10번 20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성공이 있거든요.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있었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깡통은 안 됩니다. 손해를 보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매매를 못할 정도의 위기를 스스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조심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람 마음처럼 쉽지가 않지, 그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재미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싶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제가 작전 세력들을 좀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뭐 저하고 친하게 지냈다, 제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그럴 기회가 있었을 때 했었으면 지금쯤 여러분들 만날 일 없겠죠. 최소한 몇백억 정도 벌었을 거고, 지금쯤 강남 오피스텔에서 하나 뭐 수영장 달린 오피스텔 잡아놓고 뭐 타워팰리스 같은 데서 살 수도 있었고, 뭐 기회는 많았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지나간 이야기 해봤자 별 의미는 없는데, 근데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또 누가 저를 험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 못 해드리겠고요. 작전 세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싶어요. 근데 작전 세력도 지금 현물 시장에도 있을 거고 선물 시장에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알았던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싶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소설로 재밌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매매를 할 때 알았던 사람들 중에서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개인적으로 친했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TV에 나오려고 하면은 그 PD들한테 뇌물을 줘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 1회 나오는 때 3천만 원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1회 3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3천만 원을 주고 TV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TV에 보시는 분들이 돈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돈을 주고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시간이 15년 넘었으니까 지금은 어떤 흐름인지를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알았던 걸 얘기 드리는 거니까요. 그 당시에 3천만 원이면 되게 큰 돈이었어요. 2000년 초반 때니까요. 3천만 원을 주고 TV에 나와서 이제 뭐 나와서 다른 거 없지 그죠? 종목 추천해주고 이 종목이었더니 저 종목이었더니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요, 포털 사이트 있지 그죠? 팍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이트도 있고, 그러니까 주식 전문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이트에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근데 그 전문가들은 돈이 안 돼요. 회비 뭐 88만 원 받아가지고 반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반, 내 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데 왜 굳이 그걸 하느냐 하면은 인프라 때문이지 그죠? 저처럼 인기 없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처럼 인기 없는 사람들은 남들이 저를 알아봐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저를 아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명한 포털 사이트에 가면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 있어요. 10만 명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인프라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로 들어왔던 사람 들어오다가 전문가 방송을 들어보는 사람도 있고 한두 번 들어봤는데 잘 맞추는 것 같아요. 미끼 상품이죠. 그래서 회원을 가입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문가들에게 VIP 회원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개인 회원이죠. 회비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정도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가입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몇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몇십억, 몇백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입을 하겠지, 그죠? 왜 1,000만 원씩을 주고 가입을 하느냐? 그 구조를 좀 알아야 되겠다.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건데, 여러분들 TV에 보면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종목을 추천을 해주고, 이 종목이 얼마를 간다고 침이 튀기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가야 되는지,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보면, 보통, 옛날 얘기입니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 그리고 대주주가 보유를 많이 하고 있어서 거래량이 별로 없고 안정되어 있는 거, 지분이 안정되어 있는 거, 그죠? 주주가 50% 이상 가지고 있고 우호 지분, 또 우리 사주가 한 20, 30% 가지고 있다 보면 주식수는 몇천만 주가 되는데 하루 거래량이 10에서 50만 주밖에 안 되는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 나름은 선택을 하겠지, 그죠? 그래서 자기 VIP 회원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그 회원들이 1,000만 원 이상을 내면서 회비를 내는 사람들이니까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종목을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들어가요. 옛날처럼 작전 세력이라고 사채꾼들 쓰는 작전도 있지만요. 그건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에 칼 맞아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자기 회원들을 이용하죠. 그리고 주가를 어느 정도 부양을 합니다. 해놓고 자기 사이트 이제 어느 정도 매집이 되었다 생각하면 자기 사이트에 있는 회원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조금씩 잡겠지, 그죠? 그리고 회원들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뭐 200만 원짜리 회원도 있고 300만 원짜리 회원도 있고 50만 원짜리 회원도 있고 뭐 ARS라 해가지고 뭐 한번 전화할 때마다 뭐 만 원씩 2만 원씩 내는 회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 순서대로 추천을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추천을 해놓고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일반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주가가 오르겠지, 그죠?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왜? 어차피 자기네들이 잡았는 주식은, VIP들이 잡은 주식은 물량이 나오지 않잖아요. 자기들 다 들고 있으니까. 자기가 다 들고 있으니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주식은, 뭐, 기관이나 대주주들이 들고 있으니까요. 그래 놓고 이제 일반 방송에 나와서 방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문기상에다가 또 1,000만, 2,000만 원씩 내고 광고를 때립니다. 지난번 보듯이 250배 올라갈 종목, 셀트리온 250배 이상으로 올라갈 차기 종목,
이 종목 추천 이런 식으로 광고를 1,000만원씩 주고 때리고, 그리고 방송이나 TV에 몇천만원씩 주고 나와서 종목을 추천을 합니다. 그 이미 어느 정도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는 살짝 올라가는 구조가 될 거고, 그죠? 그런 종목들 과거 차트를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 매집 들어간 적이 다 있어요. 좀 거래량이 좀 터진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뒤로 매물이 안 나와요. 계속 그냥 거래량이 고만고만해. 그 시점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돼서 개인이 이제 종목을 이제 어설프게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차트 딸랑 보고 예사가 뭐 하는 산지도 모르고 그 사람 말만 믿고 차트 분석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입소문이 들어가지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이 오르면은 VIP부터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이 VIP들은 대체 수익을 얼마나 바라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1년에 100% 200%를 바라는 게 아니죠. 몇 프로입니까? 1년에 10에서 15%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 규모가 기본이 몇백억대 되겠지, 그죠? 물론 그 돈을 다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부를 투자하는데 최소한 회비 내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회비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서 전문가는 모사꾼입니다, 모사꾼.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 공짜로 방송 듣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주가를 부양해서 5%라도 오르면 팔아버리는 거죠. 5%라도 오르면. 그럼 그 사람들은 한 2, 30억 들어가서 5% 먹고 파는 거예요. 1억 먹고 파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1,000만원 낼 수 있겠지, 그죠? 회비 1,000만원 내고도 남지,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뒤에 들어오는 일반인들이 문제지, 그죠? 일반인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다 덤태기를 쓰는 거죠. 그 물량을 받아주니까요. 근데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일반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뭐 그럴 때 옛날 같으면 자전거래도 많이 합니다. 지네들끼리 거래를 해가지고 거래량을 늘리는 거죠. 거래량을 늘려서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 개인들이 몰려들면은 다 팔아먹고 나가버리는 거죠. 옛날 같으면은 옛날 작전 세력들 할 때는 지금은 얘기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끼어 있는 경우고요. 옛날 작전 세력들은 보통 사채꾼들하고 명동에 있는 사채꾼들이나 아니면은 투자자 있지, 그죠? 를 모집해서 그렇게 작전을 짜왔거든요. 보통 자금 규모는 한 300억쯤 됩니다. 그럼 주가를 바닥에서 잡아놓고 한 100% 올리고 물량을 털어버려요. 한 20% 빼놓고 80% 털어버립니다. 그럼 쭉 오르다가 주가 툭 떨어지니까 늦게 들어온 개인들이 막 던질 거 아닙니까? 그럼 주가는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밑에서 물량을 받아먹고 또 다시 쳐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개인들 몰린다 싶으면은 또 다 팔아버려요. 한 20%는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주가들이 또 개인들이 또 요동치고 빠져나가면 또 그 물량 싹 받아먹고 또 올려버립니다. 요렇게 300%씩 올라가는 거지, 그죠? 그러다 어느 수준 되면은 다 팔아먹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늦게 들어온 단타 세력들, 돈 좀 있는 단타 세력들이 다시 한번 쌍봉을 찍죠. 그리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겨버리고 도망가버립니다. 그러면 주가는 상승하기 전에 가격까지 내려옵니다. 원래 상승하기 전에 가격까지. 그럼 그 물량은 누가 덤태겠습니까? 개인들이 다 덤태기 쓰는 거예요. 서로 이제 자기 위로를 하면서, 그죠? 자기 위로를 하면서 괜찮아, 올라갈 거야. 이 종목이 회사도 괜찮고 뭐 무차익 경영에다가 퍼도 괜찮고 다 괜찮아. 이러면서 자기 위로를 하면서 버티는 거죠.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고 도저히 못 버텨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손절을 하는 거죠. 그게 작전 세력이고요. 지금은 그런 작전 세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지, 그죠? 우리 네이버 카페 같은 데 보면은 회원수가 몇십만 명 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카페를 들어가서 딱 이렇게 표지를 보면 훈민정음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불쌍해서 홀빼이 여겨 새로 28자를 맹거노니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죠? 저는 돈 안 받는 무료 카페입니다. 그죠? 무료 카페고 제 능력을 그냥 기부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미끼 상품이지, 그죠? 미끼지, 그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미끼예요, 미끼. 대열을 잡기 위해서 미끼를 뿌려놓는데 여러분들은 그 플랑크톤 정도 되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이
잉어쯤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사실은 플랑크톤입니다. 먹이입니다, 먹이. 플랑크톤은 누가 먹습니까? 하다못해가지고, 송사리도 플랑크톤을 먹고요. 깨구리도 플랑크톤을 먹고요. 물론 더 큰, 개체들도 플랑크톤을 먹지, 그죠? 물만 들이키면 플랑크톤이 몇백만 마리가 쑥 들어온단 말이죠. 그 플랑크톤인 거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 예전에 한번 주식 작전하다 걸린 사람들 많잖아요. 또 펀드 운영하다가 사기친 사람도, 사기 당해가지고 깜빵한 사람도 많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길을 쓰고 TV에 나오려고 하느냐? 그 사람들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뭐 정말 유명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내고 들어온다. 그 이유는 그 VIP 때문이지, 그죠? VIP들 수익을 내주기 위해서. 왜? 여러분들한테 50만원 받아가지고요. 회사하고 반땅을 하면 25만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한 500 벌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 20명 있어야 되지, 그죠? 20명 있어야 돼요. 근데 VIP는요, 한 10명만 있으면은 1년에 1억씩 벌 수 있거든요. 한 달에 1억씩 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10명을 돈 벌게 해주기 위해서 돈 벌게 해줘야지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반인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종목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니까 어설픈 차트 분석으로 해보니까 괜찮아 보이거든. 그러다 한 명씩 두 명씩 소문 듣고 찾아오죠. 그러다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욕심 안 부려요. 그냥 적당히 올랐다 싶으면 다 빠져나갑니다, 그냥. 그러면 일단 VIP부터 빠져나갈 거고, 그 다음에 그 전문가 회원들 다음 차례 빠져나가겠죠. 남은 사람들 뭡니까? 그냥 방송 봤던 개인들이지, 그죠? 아우성 치면서 소실납니다. 예전에는 이런 패턴의 작전 세력 같지 않은 작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엄청 오래된 이야기인데, 뭐 요즘은 제가 그런 쪽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정말 오래된 이야기인데, 지금도 변한 게 있을까요? 저는 변한 게 있다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뭐 10몇 년 동안 그런 사람들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이라고 뭐가 다를까요? 지금이라고. 얼마 전에 깜빵 갔는 김희진이 뭐 한 3천억 정도 가지고, 그죠? 한 300억 해먹었지, 그죠? 맨날 청담동에서 뭐 좋은 거 넣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뭐 그 사람도 비슷한 경우죠. TV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유명한 살인갑다. 우리 TV에 나오면 의사들 되게 명의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요, 돈 내고 나와요. 광고를 위해서 돈 내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되게 유명하게 보이지만, 물론, 이거는 일반론이 아니고요. 특별한 부분만 얘기하는 건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냥 추측이거든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요즘은 검찰이 무서워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차하면요, 저희 집 다 디벼버립니다. 저만 디비면 괜찮은데, 저희 형, 누나,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디빌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함부로 하기 힘듭니다. 저 혼자 죽는 거는 괜찮아요. 저는 디벼봤자 나올 것도 없겠지만, 근데 멀쩡히 살고 있는 우리 조카까지 다 건드려가지고, 조카의 고등학교 때 받았던 봉사 표창장 디벼버리면 저 치명적이거든요. 마약을 하고 뺑소니를 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봉사 표창장이거든요. 근데 저희 조카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표창장을 몇 개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행히 그게 봉사 표창장이 아니면 천만 다행인데, 만에 하나 얘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봉사 표창장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집안 그냥 다 그들 나는 거니까 저도 말 조심을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옛날에 이런 구조가 지금도 아마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자, 오늘 짧게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귀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 다음에 눈으로 보는 주식 투자 이야기. 근데 이게 은근히 가다 보니까 하라는 주식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마인드 강의로 흐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는 우리 회원님이 한 분이 올려놨더라고요. 종목 좀 분석해 달라고. 몇십 종목, 코스피 200 종목 분석해 달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나 드렸죠. 네가 해라, 하와이. 그죠? 제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그걸 왜 해야 됩니까, 제가?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할 생각이 없고요. 뭐 혹시나 궁금한 종목이 있거나, 개별적으로, 뭐 한두 종목 정도, 이 종목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거는 설명드릴 수는 있지만은, 그 종목을 계속 받을 생각도 없고요. 뭐 제가 그 종목을 사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그제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틀 연속으로 10% 이상 수익이 났지, 그죠? 28,000원에 추천했던 거는 32,000원 같고, 어제 추천했는 거는, 어제 전날 추천했는 거는 그 다음날 바로 10% 넘게 올랐죠. 제가 현물 추천하는 종목들은 무조건 수익입니다, 사자마자. 그럼 내가 작전 세력입니까? 작전 세력 아니죠, 저는요. 근데 주식을 작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요. 방금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저희 카페를 이용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할 마음이 있었다면은 우리 회원들 1000만원씩만 있으면요, 우리 회원 500명이니까 얼마입니까? 500억이죠, 500억요. 50억입니까? 50억이면요, 여러분들이 1000만원만 가지고 있고 50억이라 그러면 우리 코스피 있는 200종목 중에서 한 종목 잡아가지고 상한가 한두 번 볼 수 있어요.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데요,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뭣도 모르는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불공정하고, 그건 불공정한 거죠. 범법입니다, 범법. 그래서 할 마음도 없고 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가를 움직이지 않는데 주가가 내가 올라가는 걸 예측한다? 그거는 진짜 실력이 있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 실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주가를 움직이는데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내가 주가를 움직이는 게 아니야. 주인이 따로 있어. 내가 그 종목이 한 달 뒤에 올라가고 두 달 뒤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일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내일 올라가게 되는 거는, 그거는 실력이거든요. 주가는 어떻습니까? 공부를 하면은, 실력만 있으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 주식투자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플랑크톤이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